무효와 취소입니다. 나는 절대로 뭐라고 노는 체질이에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배울 때 일을 하는 이유는 뭘 때문에 일을 한다고 그랬죠? 자아 실현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어른이 되고 보니까 자아 실현하기 싫어요. 그냥 뭐 하는 게 좋다고? 노는 게 좋습니다. 논다고 해서 인생이 뭐 재미없다. 천만의 말씀. 노는 것만큼 재미있는 거 없어요. 자, 2시간 강의하니까 또 놀고 싶은 거 있죠. 무효와 취소입니다. 무효와 취소는 법률행위가 일단 뭐 한 다음에 성립한 다음에 성립할 당시부터 효력이 없는 게 뭐라고? 무효. 그러나 일단 유효하고 취소권자의 취소가 있을 때 비로소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게 취소입니다. 따라서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은 무효는 처음부터 유효했고 취소는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입니다. 그러나 취소하면 그 효과는 뭐가 같다? 처음부터 무효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무효에서는 먼저 문제되는 거 원칙적으로 무효의 추인이 돼야 하는데 법조문에 내가 여우라 그랬잖아. 139조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데 그래 추인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무효인은 원칙적으로 추인해야 한대요.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다만 무효임을 알면서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무효인 추인은 무효임을 뭐라고? 알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법률행위 한 것으로 봅니다. 새로운 법률행위 한 것으로 본다. 이 말 속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첫 번째, 무효인 추인은 소고표가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 새로운 법률행위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소고표가 없어요. 두 번째,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요건을 갖춰야 된다, 안 갖춰야 된다? 새로운 법률행위 한 것을 보니까 따라서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됐다. 103조 반사회적 행위다. 104조 불공정의 행위는 추인이 안 됩니다. 그걸 항상 외워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하나 볼 거. 갑과 사이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매계약 했는데 갑이 착오했었어요.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해버렸어요. 자, 취소한 법률행위는 뭐로 바뀝니까?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본다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무효로 된 겁니까? 여기 매매계약이 무효됐어요. 그 무효가 된 매매계약을 무효인 추인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취소의 결과 무효인 법률행위도 무효인 추인할 수 있습니다. 그거 기억해야 돼요. 이게 무효인 추인과 관련된 거. 두 번째는 일부 무효입니다. 우리 민법 137조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전부 무효가 원칙입니다. 다만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가 하였으라고 인정될 때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 일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원칙은 전부 무효, 외적으로 일부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일부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판례가 요건을 두 가지 말하죠. 객관적으로 일체성과 분할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주관적으로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으라고 인정되는 가정적 의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일부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효 부분과 유효 부분을 서로 나눠할 수 있어야 돼요. 분리 가능성이 없으면 일부 무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매매했을 경우에는 특이하게 없는 한 일부 무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매매했을 때는 그중 어느 하나가 무효됐더라면 나머지를 매수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겁니다. 따라서 이 둘은 분리 가능성이 없어서 일부 무효가 아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효의 전환은 그냥 읽어보면 될 것이고 여기서 이제 무효 중에 독특한 무효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받기 전까지 무효가 유동적 무효입니다. 이 유동적 무효라는 게 이제 문제됩니다. 이거는 이제 부동산이 과열될 때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과열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전국지인데 지금은 지방국지전입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는 지금 부동산 가격이 결국은 여러분 3년, 4년 전과 비교해서 올랐습니까? 안 올랐습니까? 올랐잖아, 가격이. 그거 안 오른다고 망한다고 했던 그 말 들은 사람만 쫄딱 망인 거죠. 그렇잖아. 5년 전부터 부동산 가격 폭락한다고 그렇게 설레발치더만 뭐라고?
그걸 믿고 파는 사람만 손해본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오를 이유도 없는데 상승을 많이 하고 있죠. 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게 있어요. 과거의 경험상 오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고, 여러분이 지금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60대 은퇴하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노후화를 위해서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지금은 자식들이 부모를 돌봐주지를 않으니까 스스로 뭐라고 챙겨야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조금 여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임대 수요가 늘어납니다. 맞습니까? 예, 그 수요가 늘어나는 게 굉장히 큰 거고, 두 번째, 상가 같은 경우에가 지금 계속 누굴 보호하느냐면 임차인을 많이 보호해주게 돼 있어요. 권리금도 보호해주죠. 지금 기간도 10년 한다고 그렇게 말도 나오죠. 그럼 여러분이 건물 임대인, 건물 소유자 같으면 나한테 불이익한 것이 오면 누구한테 전가를 시킵니까? 그건 인지상정이라니까. 항상 위험하면 그 위험을 해치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올라간다? 임대료 올려온 것이고 장기 계약이니까 처음부터 계약을 뭐라고? 늘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20억짜리 건물 하나 갖고 있어요. 딱 사거리입니다. 장사가 잘 돼. 임대료 올리고 싶어, 안 올리고 싶어? 똑같다고. 여러분이 심정이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라고 올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5년간 계약해야 되고 이 사람은 권리금 받는다 그런다. 권리금 받는 걸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항상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돼 있어요. 그게 나중에 보면 결국은 제자리를 찾아가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 한쪽을 보호해 주게 되면 보호받지 못하는 쪽에서도 반발이 나오게 안 나오게 그 수단을 쓰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정부가 했던 어떤 정책을 보더라도 똑같아요. 그렇게 나오게 돼 있다. 그걸 경험 삼아 아는 거죠, 벌써. 아니까 벌써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참 묘하죠. 그럼 이걸 지금 딱 막으면 어떻게 되느냐? 인위적으로 막으면 당장은 좋지만 반드시 부작용 나타나게 안 나타나게? 나타납니다. 어쩔 수 없이 나타나요. 야간 지금 부동산 가격이 지금 서울 경기 지방은 상승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나올 수가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지 않으면 이거 안 나옵니다. 그래서 5, 6, 7번, 8번까지가 아마 유동조입니다. 자, 그럼 무효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47번에 1번 확정 무효에 해당되는 거 되어 있습니다. 자, 무권 대리인이 한 계약은 추인할 수 있죠. 추인하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입니다. 자, 다음에 2번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장관 취소행위 확정 무효입니까? 그럼 잘 모르겠다. 2, 3번을 봅니다. 불능인 해제 조건부 계약입니다. 불정무지, 불해문 아니지 않습니까? 불능인 해제 조건부 계약은 조건 없는 계약으로서 확정 유효입니다. 다음에 4번 목적이 불확정한 법률행위. 목적이 불확정하면 뭐가 된다? 무효. 이거는 그냥 확정 무효입니다. 나중에 유효가 될 수 없습니다. 다음에 5번 타인 소유 재산을 매매하는 계약입니다. 타인 소유 부동산을 매매했다. 타인 물건 매매죠. 유효입니다. 무슨 책임만 진다? 담보 책임만 집니다. 그러면 1번은 유동적 무효죠. 그러면 취소는 여러분 취소하기 전까지는 뭡니까? 유효는 유효. 그렇지만 나중에 취소하게 되면 뭐로 바뀐다? 처음부터 무효로 바뀌니까 유동적 무효가 아니고 유동적 유효라고 말합니다. 예컨대 갑과 사이에 미성년자가 매매 계약을 했어요. 미성년자 한 매매 계약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이거는 유효라니까. 다만 미성년자가 나중에 뭐 하면 취소하면 처음부터 뭐로 바뀝니까? 무효로 바뀌죠. 그럼 요거는 유효는 유효지만 확정 유효는 아니고 뭐라고? 유동적 무효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전에 말하는 건 유동적 무효고 요거는 뭐라고? 유동적 유효입니다.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유동적 유효에 속합니다. 유동적 유효.
자, 그래서 확정 무효에 해당되는 건 뭐에 해당된다? 4번입니다. 목적이 불확정한 법률행위는 확정 무효가 됩니다. 다음에 2번입니다. 무효에 관한 겁니다. 1번 무효인 재산상 법률행위에 대해서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면서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다음에 위정하기로, 위정은 지금 반사회적 행위죠. 추인 돼 안 돼? 안 됩니다. 다음에 3번 불공정 법률행위는 추인은 안 되죠. 그러나 무효인 전환은 돼 안 돼? 된다. 앞에서 했었습니다. 무효인 전환은 가능합니다. 다음에 4번 명시적, 묵시적으로 다 가능합니다. 5번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라서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니까 이행할 필요 있어 없어요?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이 돼 안 돼? 아니 계약이 무효인데 무슨 채무불이행이 있습니까? 따라서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니까 채무불이행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소급표가 인정된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3번의 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3번의 2번을 별표하고 해서요. 무효인 가등기도 유효한 것으로 전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무효인 추인이니까 그때부터 유효지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거는 여러 번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 기억해야 돼요. 요거는 무효인 추인과 똑같아요. 가등기 시 소급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유효한 등기가 됩니다. 3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농지매매는 추인하여도 유효로 되지 않지만 상환 왜 여러분이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농지매매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안 생길까요? 추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요건을 갖춰야 되죠. 그럼 상환이 완료 안 됐으면 아직 요건을 못 갖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인하여도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뒤에 뭐였습니까? 상환 완료했죠? 그럴 때는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항상 추인은 무효인 추인이든 취소할 수 있는 추인이든 취소의 원인이나 무효 사유가 종료된 뒤에 됩니다. 안 그러면 효력이 없어요. 다음에 4번 방금 제가 무효인 추인은 소급표가 없다 했죠. 그런데 당사자끼리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급적 추인할 수 있게 없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4번 당사자 사이에만 소급해서 유효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5번 방금 말했죠. 추인에 의해서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이전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추인해야 됩니다. 자, 다음에 4번의 2번을 보십시오. 무효의 추인은 무효 사유 종료 전에도 가능하다. 그러면 안 된다고. 항상 취소든 무효든 간에 종료된 이후에 됩니다. 다음에 4번을 보십시오. 혼인 외의 출생자를 혼인 중에 출생자를 신고하면 그 신고는 무효죠. 다만 이걸 무슨 신고로서 인정해준다? 인지신고로서 인정해준다. 이게 무효행위 전환 그렇게 말합니다. 감남과 얼려가 혼인한 사이입니다. 근데 감남이 혼인 외의 자를 출생한 겁니다. 그럼 이 혼인 외의 자가 자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슨 신고해야 된다? 인지신고해야 돼요. 근데 인지신고를 하지 않고 마치 혼인 중의 자로 신고를 한 겁니다. 혼인 외의 자를 뭐라고? 혼인 중 자로 신고를 한 겁니다. 이 신고는 유효게 무효게? 무효죠.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않으니까 무효지 않습니까? 이 신고 무효입니다. 그럼 아직까지 인지 안 했죠? 그러면 이 갑과 을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혼인 중의 자로 주겠다는 게 목적입니까? 자의 자로 주겠다는 게 목적입니까? 따라서 만약 혼인 중 자 신고가 무효했더라면 무슨 신고했을 것이다? 인지 신고했겠죠? 그럼 이 혼인 중 신고로서 무효지만 이 신고로서 뭐로서 인정해준다? 인지 신고로서 유효로 인정해줍니다. 즉 무효인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바꿔준다? 전환입니다. 따라서 언제 혼인 중 자 신고하는 그날 무슨 신고한 것으로? 인지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이런 걸 무효인 전환인 거래요. 요 갑을 누구라 그런다? 정주영 씨고 A가 누구라고? 정몽준 씨입니다. 그래서 정몽준 씨도 혼인 외의자죠. 혼인 외의자인데 신고는 혼인 중자로 신고했어요. 그래서 인지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한 명이 더 계신다 그러죠. 2명이 혼인유해자라고 그럽니다. 근데 한 명만 밝혀졌어요. 이 사람이 대통령 선거 나오면서 공익자니까 이제 발표가 된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애가 태어나면 부인이 가서 확인을 했다 그래요. 지금은 DNA가 있지만 옛날엔 DNA 없잖아요. 얼굴을 봤다 그럽니다. 그래서 닮았으면 뭐라고? 직접 입적을 시켜줬다 그래요. 딸을 낳았으면 그냥 돈만 줬다고 그럽니다. 그럼 딸은 몇 명이 있을까요? 확률상은 2명이겠죠. 남자가 2명이면 확률은 뭐라고? 여자 2명이 있지. 그 보면 남자만 낳을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확률은 몇 분이 몇이니까? 2분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확률상 2분이 있다. 그래 생각합니다. 그 옆에 써놓으세요. 정기영 씨, 정몽규 씨 이렇게 써놓으면 됩니다. 자, 우리는 이런 분을 보고 옛날에 대통령 선거에 출기할 때 대단한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만일 내가 갑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친놈, 죽일 놈, 그렇게 되지만 정정씨가 하면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평가가 다릅니다. 자, 섭섭합니다. 자, 나는 죽일 놈이고 정정씨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4번에 5번, 요게 방금 말한 거,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간주되므로 더 이상 취소할 수 있는 추인은 안 되죠. 그렇지만 뭘 할 수 있다? 무효의 추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입니다. 허가구역 내에서는 허가받기 전까지는 그냥 뭐라고? 무효입니다. 그냥 허가받기 전까지 무효죠. 그러면 이 무효는 일반 무효와 차이가 없어요. 따라서 물권적 효력은 물론이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아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허가받기 전까지는 이행할 필요 있어 없어요? 당연히 이행할 필요 없죠. 계약이 무효인데 무슨 이행을 합니까?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익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문제는 이행했을 때입니다. 이행했을 때 무효를 이행했으니까 부당이득 돌려달라 하면 돼야 안 돼? 안 된다 그랬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아니 됩니다. 이미 이행한 것은 확정 무효가 됐을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럼 계약금을 줄 필요 없는데 계약금 줬다. 돌려 못 받습니다. 그럼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조정하죠. 따라서 해약금 해지할 수 있게 없게 있다고 그래야 돼요. 따라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더라도 일방 이행 착수할 때까지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해지할 때 잘 나오는 거 이거 아닙니까? 20일 날 허가를 받기로 하고 30일 날 중동 주기로 했어요. 드디어 허가 받았습니다. 받고 난 다음에 갑자기 매도인이 배액 상환하고 해지해버린 겁니다. 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왜냐? 허가 받은 거는 이행 착수가 아닙니다. 중도금이 이행 착수지. 따라서 허가 받았더라도 여전히 해약금 해지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데 착오가 있었어요. 그럼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더라도 착오 취소할 수 있게 없게? 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더라도 107, 108, 109, 110조 모두 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동적 무효가 아니고 뭐로 바뀐다? 확정 무효로 바뀝니다. 그래서 100 착오가 있으면 착오 취소해서 확정 무효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을 이행할 필요 없지만 뭐는 해야 된다고? 허가 신청 협력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거는 이행해야 됩니다. 하지 않을 때 이행하라고 소제기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이걸 이행하지 않으므로 발생되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요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 불량을 이유로는 손해배상 청구 못해요. 그러나 협력 의무 불량에 따른 인과관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위반했다 할지라도 계약 해지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부수적 채무니까 아니 됩니다. 그래서 5번을 봅니다. 5번에 1번 물권적 효력은 물론이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다음에 허가 받을 걸 전제로 하는 뭔가 이상합니다. 토지 매매 계약이라도 일단은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즉 허가 받으면 그때부터 유효가 아니고 처음부터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유동적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허가 받을 걸 전제로 매매해야 됩니다. 다음에 허가를 받지 않는 계약은 무효이므로 허가 받기 전에는 권리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이행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이 무효인데 무슨 이행 청구합니까? 다음에 4번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는 있다. 다음에 5번
완성되도록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들어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안 된다 했습니다. 자, 6번입니다. 6번은 1번이 좀 어려우니까 2번부터 봅니다. 허가 받기 전에는 어른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3번 매매대금 제공 없이도 허가 신청 절차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따라서 20일 날 중도금 주고 30일 날 허가 받기로 했어요. 근데 중도금 안 줍니다. 안 주더라도 30일 되면 매도인은 허가 신청 협력 의무 이행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매도인이 너 중도금 주기 전까지는 허가 신청 못 해주겠다 라고 동시한명권 주장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3번 청구할 수 있다. 다음에 4번 허가 신청 절차 협력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그럼 당연히 뭘 청구하면 된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허가 신청 협력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5번이 틀렸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아니 됩니다. 자, 다음에 1번입니다. 여러분, 당사자 쌍방 모두 허가 신청 협력 의무 거절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유동적 무효다, 확정 무효다? 확정 무효입니다. 그게 1번입니다. 갑이, 자, 1번 허가 신청 전에 갑이 을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했어요. 자, 갑과 을 사이에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20일 날 허가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매도인이 갑자기 이유 없이 계약을 뭔다? 해지한다고 통지를 했어요. 그런데 이 을은 요 갑에게 벌써 계약금 3천만 원 준 겁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계약을 뭔다? 해지한다는 통지를 했어요. 하자마자 이 을은 그럼 내가 이 돈을 받아야 되겠죠. 계약금 줬잖아. 요 받기 위해서 요 그 토지를 뭐 했다? 압류를 했어요.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계약 해지를 하자 을은 계약금 상당액을 청구금을 해서 토지를 뭐 했다? 감유했습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이 꼬라지를 봐서 지금 계약하겠단 말입니까? 안 하겠다. 이게 두 사람 다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의사를 명백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둘 다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로 바뀐다? 확정 무효로 바뀝니다. 자, 다음에 7번의 1번입니다. 그 갑과 을의 계약은 무효이나 을은 갑에게 허가 조건부로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무효입니다. 무효니까 장래 등기 청구권 이런 게 발생이 안 됩니다. 2번 중도금 지급은 선의 의무로 벌써 틀렸습니다. 중도금 지급 선의 의무 그런 거 없어요. 다음에 3번 이것도 좀 중요하죠. 을의 기책 사유로 확정 무효가 됐습니다. 그럼 기책 사유는 을도 무효 주장할 수 있게 없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강행법규를 위반해서 무효가 된 자도 스스로 무효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책 사유자도 무효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4번이 어렵습니다. 갑이 토지거래 허가를 협력하지 않는 경우 을은 손해배상 예정에 해당되는 1,000만 원 손해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 위를 보세요. 갑이 허가 대상 토지를 을에게 1억 매도하고 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은 1개월 후에 받기로 하고 대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면 계약금을 몰수하기로 했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 채무 불이행했을 때 계약금을 몰수하기로 했죠. 그러면 허가 신청 협력 의무 불이행했을 때 얼마 손해배상한다는 약정한 적이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계약금 위약금은 매매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약정이지 허가 신청 협력 의무에 따른 위약금 약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1,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허가 신청 협력 의무 불이행했을 때 얼마 손해배상 한다는 예정해야 되지 이거는 그 허가 신청 협력 의무 불이행하는 예정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 갑이 목적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할 염려가 있더라도 을은 어떠한 계약상 권리가 없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할 수 없다. 아니 됩니다. 을은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못하지만 뭐는 청구할 수 있다? 허가 신청 협력 의무는 이행할 수 소제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행의 소 제기할 수 있죠. 요 이행의 소를 제기할 때 갑이 만일 이걸 다른 사람에게 처분해버리면 허가 신청 협력 의무 이행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처분 신청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러나 허가 신청 협력 의무 청구권 이걸 보존하기 위한 가처분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할 수 없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다음에 8번입니다. 8번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되어 있는데 확정무효, 확정유효인데 하나만 잘 기억하십시오. 확정무효가 될 때는 어떨 때일까요? 그거는 허가 처분 났을 때. 두 번째, 허가구역 지정이 됐다? 해제가 됐을 때. 마지막에 지정기간이 만료됐는데 재지정하지 않았을 때. 요 세 가지는 확정유효로 바뀝니다. 그래서 8번처럼 불허가 처분이 있다. 2번 처음부터 배제 잠탈을 목적으로 했다. 3번 쌍방이 이행 거절을 명백했다. 다 확정무효입니다. 근데 5번은 확정유효입니다. 다음에 4번을 보면 정지조건부 토지계약에서 불성취로 확정됐다는 불정무 따라서 확정무효가 됩니다. 이건 어떤 케이스냐면 이 케이스입니다. 갑과할사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받을 걸 전제로 매매계약을 하는데 이 토지가 농지였어요. 그럼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약정을 했냐면 이 농지를 공장용지로 전용 허가 받아준다는 조건하에서 매매를 했어요. 공장용지로 전용 허가 받아준다는 조건하에. 그러면 공장용지 전용 허가 받아야만 효력이 있는 것이니까 공장용지 전용 허가를 무슨 조건으로? 정지조건으로 매매한 겁니다. 그런데 허가 받기 전에 불허가 처분이 나온 겁니다. 그럼 조건 달성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니까 허가 받기 전이라도 이거는 확정무효입니다. 불정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허가에 관한 거, 무효에 관한 것. 다음에 취소입니다. 취소는 반드시 취소해야 됩니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따라서 매매 이야기 체결되고 난 다음에 갑이 착오가 있는 걸 알았습니다. 착오가 있을 때는 이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그러나 취소 안 하면 이거는 계속 뭡니까?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죠. 그러니까 취소하기 전까지는 계속 유효예요. 그러니까 유효니까 끝까지 유효를 둘 수도 있어 없어요? 그건 추후에 인정할 수 있잖아요. 무효행위는 원칙적으로 뭐가 안 된다고? 추인이 안 돼. 왜냐하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니까 추인할 건덕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취소에는 뭐가 시험에 많이 나온다? 추인이 더 많이 나와요. 그러면 취소에는 네 가지가 문제됩니다. 누가 취소권자냐? 두 번째, 취소의 상대방은 누구냐? 취소는 어떤 식으로 행사하느냐? 취소했을 때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 취소권자에는 아무나 취소하는 게 아니고 140조 이하에 정해져 있죠. 첫 번째, 제한 능력자, 사기강박, 착오로 인해서 사표시한 자, 그자의 대리인, 그자의 승계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다? 그렇죠. 제한 능력자 스스로도 취소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취소권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 중요할 거. 다음에 상대방은 항상 내가 취소하고자 하는 그 법률의 상대방한테 해야 되지. 그자와 거래했던 제3자나 전득자는 취소의 상대방이 될 수 있게 없게.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내가 취소하고자 하는 그 법률의 상대방한테 합니다. 그래서 갑과할사의 아파트먼트 매매가 됐어요. 등기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이 보니까 얼로부터 사기당한 사실을 알았어요. 취소를 딱 하려는데 부동산이 병에게 넘어간 겁니다. 근데 병은 악이에요. 자, 그럴 때 취소의 상대방은 을일까요? 병일까요? 을병 모두가 될 수 있을까요? 빨리 해. 분필 맞기 전에 빨리 말해. 누굽니까? 누구에게 취소해야 되느냐 물어본다니까. 을입니까? 병입니까? 을병 모두에게 할 수 있냐고. 지금 여기에 써놨잖아. 전득자나 제3자에게는 하면 안 된다니까. 누가 취소권자입니까? 뭘 취소하는데? 매매. 그래 말은 잘해. 매매는. 매매는 누가 하고 있냐?
그럼 을한테 취소해야 되지. 병가는 매매한 적도 없는데 뭘 취소를 하느냐고. 병가는 법률행위 한 적이 없다니까. 따라서 갑은 이 매매계약을 을에게 취소하죠. 취소하면 이 매매는 뭐로 바뀝니까? 그런데 무효인 등기를 넘겨받았잖아. 악이니까 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악이니까 주장한다. 그런데 이건 병에게는 취소한 다음에 그 효과를 주장하는 것이지 제3자에게 취소한다는 건 아니라니까. 제3자에게 어떻게 취소합니까? 뭘 법률행위 안 했는데. 혹시나 해서 물어보니까 역시나 뭐 똑같아. 이거 해놨는데 물어보고 틀린다니까. 이 말이나 같은 말이지 그게. 아니요? 이게 계란, 이게 달걀이에요. 효과는 부당이득이죠.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 이행하기 전에 뭐 할 필요 없고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했을 때는 뭐 해야 된다? 부당이득 반환 아닙니까? 그 부당이득 반환에 관해서 원칙은 뭐에 따라 틀린다? 선의 악에 따라 틀리잖아. 선의는 현존이, 악의는 이익에다가 이자,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하라. 단 제한능직자는 뭘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됩니다. 다음에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때 무효는 절대적 무효도 있고 상대적 무효도 있습니다. 절대적 무효가 되는 게 뭐라고? 제한능력자로 인한 취소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되면 승계인은 보호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습니다. 절대적 무효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한능력자를 잘 봐야 돼요. 우리 시험에는 제한능력자보다는 그냥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나온다고. 그래서 미성년자 한 취소는 절대적 무효로 바뀝니다. 잘 알기라 믿고. 그러면 9번 봅니다.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란 되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5번을 답을 치면 안 돼요. 특정 승계인도 취소권자가 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자, 제한능력자도 취소권자가 될 수 있죠. 다음에 법정 대리인도 될 수 있고 4번 취소권자의 포괄 승계인도 되고 특정 승계인도 되는데 3번이 이제 임의 대리인입니다. 문제 자체가 원칙상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 되어 있죠. 임의 대리는 당연히 할 수는 없고 수권행위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 대리인도 취소권자가 될 수는 있어요. 단 무슨 제한이 붙는다? 본인으로부터 수권을 받았을 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3번을 한 겁니다. 이 문제를 잘못하면 이의제기가 들어갈 수 있는데 문제 자체가 원칙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틀린 문제는 아닙니다. 임의 대리는 수권이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10번의 1번입니다. 사기를 이유로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다. 2번 제한능력자도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3번 피성년 후견에는 법정 대리인 동의가 있더라도 재산상 법률행위를 스스로 유효하게 추인할 수 없다. 여러분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뒤에 됩니다. 따라서 피성년 후견은 성년 후 흑인 개시가 소멸돼야 됩니다. 그게 취소된 다음에 해야 되지 못합니다. 이게 지금 안 했는데 추인은 여러분 추인할 수 있는 의사표시를 추인하지 않고 취소하지 않고 추인하겠다는 의사표시에서 추인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하겠다는 의사에서 추인되는 거. 이걸 흔히 우리는 뭐라 한다? 임의 추인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취소권자의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무조건 추인하는 거 보는 거. 법정 추인이 있어요. 이 추인은 추인한다는 의사표시에서 추인되니까 무슨 의사가 있어야 된다? 추인 의사가 있어야 돼요. 추인한다는 것은 법률 효과를 받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의행위가 취소할 수 있음을 알면서 해야 됩니다. 다음에 추인한다는 것은 효력을 받아야 되니까 효력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무슨 원인이 소멸된 뒤에 된다?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뒤에 해야 됩니다. 아니면 시험에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뒤에 나옵니다. 그러면 제한능력자는 왜 취소할 수 있죠? 제한능력자니까. 그럼 뭐가 된다면? 능력자로 된 다음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강박이나 착오는 사기강박이나 착오에서 벗어난 뒤에 할 수 있습니다. 단 누구는 법정 대리나 후견인은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과 을 사이에 아파트먼트 매매를 자전거 매매를 했다. 근데 이 갑이 18세 미성년자임이 밝혀졌어요.
자, 갑의 법정 대리는 병이 법정 대리입니다. 그럴 때 첫 번째, 누가 취소권자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미성년자 스스로도 뻔뻔스럽게 지가 했던 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없게. 아까 있다 했잖아요. 법정 대리인도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상대방은 선입니다. 선이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게 없게. 예? 월도 취소권자가 될 수 있어 없어요? 만일 될 수 있으면 이거 공부하고 할 것 아닙니까? 취소권자는 방금 이거 사람밖에 없다고 했잖아. 근데 여러분 물어보면 이거 병도 할 수 있냐고 지금 물어보면 하려고 그러잖아 지금. 그럼 여기 공부를 했는데 왜 그렇게 확장 적용을 하느냐고. 이놈 저놈 다 알 것 같으면 뭐 하려고 내가 취소권자를 공부를 하겠느냐고. 못합니다. 미성년자 쪽에서만 취소권이 있어요. 이거는 가볍게 취소할 거임 말 거예요. 최고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추인입니다. 가할 수 있어 없어요? 있기는 뭐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없으니까 지금 따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미성년자는 성년자로 된 다음에 해야 된다니까.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뒤에 해야 된다니까. 못합니다. 누구만 한다고? 병만 할 수 있다고. 그게 지금 이 문제 아닙니까? 미성년자란 자기가 한 행위를 스스로 가서 취소할 수 있지만 뭐는 안 된다? 추인은 안 돼요. 추인은 성년자로 된 다음에 해야 된다고.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다음에 법정 추인은 추인한다 의사 표시 필요 없죠?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하는 거니까 알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이것도 추인이니까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뒤에 된다는 것 똑같습니다. 추인에 해당되는 6가지 사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 6가지 사유 중에 항상 제면 오는 게 뭐라고? 두 개를 봐야 되겠죠? 청구와 양도는 누가 있을 때만? 취소권자가 있을 때만 해당됩니다. 청구와 양도는. 그 다음에 이유부가 없을 것.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10번에 3번. 피성년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 동의가 있더라도 스스로 추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고 좀 어려운 건데 들어보세요. 피성년 후견인은 옛날에는 금치산자였어요. 피한정 후견인은 한정치산자였습니다. 근데 한정치산자는 효력이 미성년자와 같아요. 한정치산은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따라서 정신이 있다가 없다고 하니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었을 때는 할 수 있습니다. 정신이 있을 때. 그러나 법정 금지산자는 갔다리에서 왔다리를 안 해. 늘 정신이 없어. 따라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단독으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금치산자는 단독으로 행위를 못해요. 그 금치산자가 지금 말하는 뭐라고? 피성년 후견인입니다. 따라서 피성년 후견인은 동의가 있더라도 뭘 못해요. 이해되겠습니까? 동의가 없더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설마 이게 시험에 답으로 나오겠습니까? 그냥 피성년 후견 그러면 금치산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단독으로 아무도 할 수도 없다 그러면 됩니다. 4번이 뭐 시험에 늘 나오는 거 아닙니까? 법정 대리인이 할 때는 취소 원인이 소멸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5번은 아까 했습니다. 자, 11번이 이제 완벽한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 갑이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을에게 물건을 매도하고 소유권에 전했습니다. 이걸 다시 병에게 매도했다. 병 쪽박 찼네. 병 보호받을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 지금 절대적 무효로 바뀐다니까. 1번 갑이 매매계약을 추인하는 경우 병이 아닌 을에게 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지금 누구하고 매매를 했습니까? 을하고 매매하고 이걸 다시 누구한테 넘겼다고? 그럼 추인은 이 매매계약을 추인하는데 그럼 상대방한테 하지 병에게 할 리가 있습니까? 이거하고 같잖아. 취소권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아, 병과는 무슨 매매한 적이 있어 없어요? 없는데 뭘 추인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을에게 하여야 한다. 맞고 2번 목적물이 부동산이다. 갑이 취소하여도 병이 선이면 소유권을 취소할 수 있다. 맞다 틀리다? 틀렸습니다. 절대적 무효로 바뀐다 했습니다. 3번 갑이 성년이 된 후 을로부터 대금을 수령했다. 대금 수령하는 건 뭡니까? 법정 추인입니다. 따라서 확정 유효가 됩니다. 자, 물어봅니다. 갑이 미성년인 때 대금을 수령했습니다. 법정 추인이다 아니다?
갑이 미성년자일 때 대금을 수령했어요. 법정 추인이기 아니게. 법정 추인 되기 위해서는 취소의 원인이 뭐 된다고? 소멸된 뒤에 돼. 미성년자일 때는 대금 받더라도 추인이 아닙니다. 추인 아닙니다. 왜 여기서 많이 이게 공부를 안 했나? 이게 자유롭게 잘 안 되네. 자, 다시. 법정 추인이든 임의 추인이든 무효행위 추인이든 추인이 되기 위해서는 취소 요건이 무효 사유가 다 소멸되는데도 완전한 행위를 해야 된다니까. 따라서 사기 강박이 있는 상태로 미성년인 채로 이건 안 돼요. 이해되겠습니까? 따라서 법정 추인도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뒤에 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대금을 받았다. 그때는 추인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 그래서 3번은 성년이 된 후 대금을 수령했다고 딱 몫을 박아놨지 않습니까? 다음에 갑이 취소하기 전에 수령한 대금 일부를 유형비로 탕진했다. 유형비는 현저원익이 없죠? 그럼 취소 당시 남은 금액만 반환하면 됩니다. 그러나 취소 후에 낭비한 부분은 전부 반환이 됩니다. 취소하기 전에 낭비했던 걸 반환할 필요 없다는 것이지 후에는 다 반환해 줘야 됩니다. 5번 동시행 관계입니다. 다음에 12번에 5번을 보십시오. 하나의 법률행위가 가번제이거나 목적물 일부가 특정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무슨 취소도 가능하다? 일부 취소, 일부 무효의 법칙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13번 추인에 관한 겁니다. 자,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추인되면 다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확정유예로 가기 때문에. 3번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3번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로 된 날로부터 추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5번을 먼저 봅니다. 추인의 의사표시는 그 행위가 추인할 수 있는 행위를 알고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모르더라도 일정한 사실이 있으면 당연히 추인되는 법정 추인과 다르다. 취소할 수 있는 추인은 자의 행위가 뭐 알며? 취소할 수 있음을 알면서 해야 되죠. 그러나 법정 대리는 알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알든 모르든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자, 4번이 문제됩니다. 왜 이 4번은 특약만을 따로 취소 못할까요? 4번. 이유 아시는 분은 이 답이 4번이지 않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 했으니까 그게 틀린 거 아닙니까? 왜 틀렸을까요? 답은 아는데 말이 잘 안 나오죠.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이게 답입니다. 지금 봐봐요. 우리가 무효니 취소니 하는 것은 법률행위가 일단 뭐 해야 됩니까? 성립하고 난 다음에 효력 요건을 못 갖출 때 무효 취소하죠. 근데 갑과 할 사이에 갑이 갖고 있던 일단의 토지를 매매하면서 갑이 갖고 있는 토지를 자 매매 계약합니다. 근데 특이하게 뭐라 했습니까? 갑이 갖고 있는 매매 토지 중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려 했어요. 근데 이 특약을 취소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판례가 말하기를 토지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뭐 했다고? 제했다는 것은 그 토지에 대해서는 아예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근데 성립이 안 됐는데 뭘 취소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립이 되지 않았으므로 취소할 수 없다. 그게 답입니다. 그 특약만을 따로 취소할 수는 없다. 왜냐? 그 토지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이 성립한 바가 없으니까. 이해되겠습니까? 자, 다음에 14번 법정 추인 나오면 빨리 청량고추를 찾으면 돼요. 4번 보니까 청구 나오죠? 그럼 빨리 취소권자인지 상대방인지 봐야 됩니다. 4번을 보니까 상대방으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할 때만 추인입니다. 자, 15번은 1번이 틀렸습니다. 왜 틀린지 아시는 분? 글씨 뭐 때문에 틀렸습니까? 네, 언제나 때문에 틀렸습니다. 왜 수령하더라도 언제나 추인이 안 됩니까? 두 가지죠. 첫 번째, 언제나 되는 게 아니고 대금을 받더라도 취소 사유가 뭐라고? 소멸된 뒤에 됩니다. 따라서 대금 받더라도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사기당한 사실을 모르고 대금을 수령했으면 추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기당한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이의를 유보하면 안 돼요. 나는 비록 당신에게 대금을 주지만 변호사에게 물어보고 이게 만일 사기에 해당되면 나중에 취소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돈을 주면 추인이 안 돼요. 다른 이의 여부가 없을 때 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추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다음에 2번은 보십시오. 2번, 3번, 4번, 5번 전부 다 앞에 말이 뭐가 붙어 있습니까? 벗어난 네 있잖아요. 벗어난 후가 아니면 추인이란 말이 나오질 않아요. 사기당한 사실을 알고 벗어났다는 알았다는 겁니다. 그 이후의 행위라는 겁니다. 2번은 상계죠. 3번은 담보 제공입니다. 담보 제공. 5번은 뭘까요?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생채무를 성립시키는 경계계약입니다. 5번은 경계계약입니다. 4번은 뭘까요? 갑이 사기에서 벗어난 후 채권을 다른 사람이 양도했잖아. 취소권자 사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어요. 그건 양도, 청량고초에 해당됩니다. 양도. 다음에 16번 소급표 그럽니다. 여러분 소급표 그러면 15번은 답이 제가 1번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머지는 다 법정 추인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소급표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나왔을 때 항상 시험에 답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사실상 이거죠. 뭐 소급표 있는 거는 무건대리 추인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소급표 없는 것은 무효행위 추인이랍니다. 그래서 추인 보면 요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항상 나오는 거. 무건대리 추인은 소급표에 있지만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표 없어요. 그거 나오는 게 취소는 소급표가 있어 없어요? 있죠. 해제도 소급표가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요게 이제 소급표가 있는 겁니다. 그 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뭘 받았다? 허가 처분됐을 때. 그러면 소급표가 없는 것, 무효행위 추인 소급표 없죠? 그 외에는 이게 조건과 기한 나옵니다. 조건, 기한은 원칙적으로 소급표 없어요. 그 외에 나오는 게 뭐라고? 공유물 분할. 다음에 해제와 비슷한 게 뭐가 있다? 해지 아닙니까? 해지는 소급표가 없어요. 요겁니다. 근데 상속재산 분할은 소급표가 있게 없게? 예, 상속 개시시로 소급합니다. 그러나 우리만 일반적으로 하는 공유물 분할은 소급표가 없습니다. 그 16번 이런 식으로 하면 빨리 두 개를 찾아봐야 돼요. 무건대리와 무효행위 추인 찾아보면 답이 나옵니다. 4번입니다. 그래서 소급표가 없습니다. 다음에 17번, 18번은 그냥 뭐 종합 문제입니다. 종합 문제인데 1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18번에 1번 반사회적 행위는 추인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매매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 있기 전까지는 토지, 건물 모두 무효입니다. 즉 일부 무효가 아니고 전부 무효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허가 받기 전까지는 건물 이전 등기해 줄 필요 있어 없어요? 이전 등기해 주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이 되지 않습니다. 자, 3번은 아까 했습니다. 4번 매년 출제되는 문제를 했죠.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했다. 그러면 나중에 차고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적법하게 매매된 계약도 차고 취소할, 해지된 계약도 차고 취소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소한 법률행위도 무효행위 추인할 수 있다고 아까 말했습니다. 그게 무효행위 추인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그 문장 그대로 앞에서 했게 안 했게? 조금 전에 해놨고 또다시 새삼스럽게 느껴집니까? 그것이 그대로 앞에서 했어요. 했습니다. 미칩니다. 미칩니다. 안 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찾아보게 되는데 진짜 없네. 4번에 5번 이야기만. 4번에 5번하고 방금 이거하고 글씨가 똑같잖아. 아니 4번에 5번이나 18번이나 5번이나 같다고. 그 적어도 조금 전에 풀어본 거하고 지금하고는 같은 건지를 알아야 되지. 내가 뻥칠까 싶어서 지금 앞으로 땡겨보고 뒤로 땡겨보고 하니까 똑같은 내용이라니까. 그게 이 이야기라니까. 적법하게 취소된 행위도 무효행위 추인할 수 있게 없게. 차권리로 취소해서 무효로 됐잖아. 그것도 무효행위 추인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조건과 기한입니다. 여러분 지금 실력이 거의 이제 개론에 10점 정도 떼줄 실력은 됩니다. 이제 개론에 10점 정도. 자, 모의고사 60점만 나오면 시험장에 가면 70점 이상 나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조건과 기한이에요. 조건과 기한도 법률행위가 일단 뭐 한 다음에 성립한 다음에 그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기 위해서 당사자가 임의로 붙인 부관인데 어떤 식으로 제한하느냐.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것은 조건, 장래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것은 기한입니다. 그럴 때 장래 불확실한 사실이 조건이라 했죠. 그 조건이 성취됨으로써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건은 정조건, 소멸시키는 것은 해조건, 권리를 발생시키는 기한을 시기, 소멸시키는 것은 종기입니다. 따라서 조건이나 기한은 모두 다 장래의 것이죠. 근데 장래 불확실한 조건, 확실한 것은 기한. 그럼 기한은 반드시 도래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반드시 도래해야 됩니다. 기한은 반드시 도래돼요. 따라서 어떤 법률 사실을 기한으로 정했을 경우 그 사실은 그 법률 효과는 반드시 발생돼야 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할 때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드디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그럼 갑은 임대인이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채무가 있어요. 그 보증금 반환 채무관에서 언제 반환해 주기로 했느냐? 타인에게 임대될 때 반환해 주기로 했어요. 그럼 이 타인에게 임대된다는 사실이 발생할 때 보증금을 주기로 했어요. 그럼 이 사실은 기한일까요? 조건일까요? 예? 기존 채무 이행에 관해서 어떤 사실을 결부시켰죠? 그럼 이 사실이 조건이냐 기한이냐 여러분. 만일 이게 조건이 되면 조건은 성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어요. 이 말은 여러분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끝까지 보증금을 안 줘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돼 안 돼? 기존 채무는 이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기존 채무는 반드시 이행해야 되죠. 그럼 반드시 이 효과가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떤 사실과 결부시켰을 때는 그거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고? 기한이 돼야 되지. 조건이 되면 안 된다니까. 조건은 성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럼 돈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 있다는 말은 안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거는 뭐로 봐야 된다고? 기한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사실이 발생할 때는 물론 즉 타인에게 임대된다는 사실이 발생할 때는 물론이고 그 사실 발생이 뭐라고? 불가능하더라도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왜냐? 반드시 뭘 줘야 되니까? 보증금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 사실이 발생할 때는 물론이고 그 사실 발생이 불가능한 때도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봅니다. 이게 조건과 기한의 차이점이에요. 함부로 조건이라 그러면 안 된다니까. 성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데 기존 채무를 이행하는데 어떻게 그게 조건이 됩니까? 그거는 기한이 돼야 되지. 그게 조건과 기한의 차이점이에요. 자, 그러면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법률행위인데 원칙적으로 조건은 공익상 이유로 두 가지를 못 붙이죠. 신분행위와 어음수표는 안 됩니다. 다음에 상대방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단독행위는 안 돼요. 따라서 단독행위는 상대방 이익을 위해서 못 붙이니까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경우는 붙일 수 있어 없어요. 근데 하나 외우라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게 채무면제입니다. 어이구 잘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상추 동면 치해철이나 4번은 어음수표고 이혼 상속포기 이거는 신분행위입니다. 다음에 2번 조건입니다. 1번이 의의죠.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을 의존케 하는 부관입니다. 2번 불정무죠. 근데 불해니까 조건 없는 법률행위입니다. 3번도 마찬가지로 외워야 됩니다. 조건 의사가 있더라도 이를 외부에 표시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표시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어떻게 합니까? 따라서 조건 의사가 있더라도 이를 외부에 표시하지 않으면 조건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부관에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 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채무를 이행된다. 그럴 때는 뭐로 봐야 된다? 기한으로 봐야 되지. 그 사실 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 그건 기한입니다. 그 사실이 발생할 때는 물론이고 불가능하다고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봐야 되니까. 따라서 답은 몇 번? 4번입니다. 이게 조건과 기한의 차이점입니다. 다음에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성취에 대한 증명 책임이 있다. 맞습니다. 갑이 지금 손자들이 있는데 워낙 공부도 하지 않고 원래 공부를 안 해도 지금 착한 학생이다 아니다 이건 관계없죠. 요즘 추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를 못했다고 해서 재능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그럼 묻자란 이야기입니다. 야간 공부도 하지 않고 초등학교 때부터 담배 피우고 돌아다니는 집집마다 옆집 여학생 올리고 20세가 넘어서 32살이 됐어요. 그런 손자가 있어요. 근데 할아버지는 대파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이놈이 공익예술가 시스템에 뭐라고? 도전한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할아버지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100억짜리 건물을 공짜로 준다고 했어요. 생일날. 근데 이 개망난이가 다음날 와서 할아버지 빨리 등기해줘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하는 말이 야 이놈아 내가 언제 그냥 준다고 그랬냐. 너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준다고 그랬잖아. 합격을 무슨 조건 했다는 겁니까? 정지 조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자가 소를 제기했어요. 그냥 준다고 했는데 합격을 조건부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조건부가 아니니까 그냥 달라고 소를 제기했어요. 이런 망나니 같은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소송에서 이 정력이야기 정지조건부라는 건 누가 입증해야 될까요? 정지조건부라는 건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 정지조건이란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효력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죠. 그러니까 효력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다. 효력 발생을 다투는 자 입증하라. 다투는 자는 것은 당장 효력 발생을 부정하는 자 입증하라. 누가 입증하게? 갑이겠죠. 그래서 입증했어요. 그 조건이 성취됐다는 건 누가 입증해야 될까요? 조건이 성취되면 권리를 취득하죠. 그럼 누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쪽에서 입증하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판례는 다시 정지조건부라는 사실은 그 조건이 정지조건부는 효력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이기 때문에 효력 발생을 다투는 자가 입증하라. 그렇게 나온 판례도 있고 어떤 법률행위가 조건부라는 것은 조건부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라 되어 있어요. 여기는 누가 조건부라고 주장합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어떤 법률행위가 조건부라는 거 누가 입증해야 된다고?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자 입증합니다. 자, 5번은 그래서 맞습니다. 자, 3번에 1번 또 별표하고 제가 외우라 그랬어요. 정지조건부는 세 번 다 시험에 나왔다고 그랬어요. 자, 들어보세요. 정지조건부 시험에 나온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했죠? 소유권 유보부 매매입니다. 흔히 말하면 할부판매. 할부대금 완납하기 전까지는 소유권을 취득 못합니다. 할부대금 완납을 정지조건부라 매매입니다. 해제조건은 요건데 아직 아예 안 나왔어요. 건초허가 신청이 불허되면 계약은 효력이 상실한다는 것은 불허가를 해제조건부란 매매계약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불허가를 해제조건부란 매매계약입니다. 2번은 이미 성취됐다는 걸 유식하게 줄이면 뭐다? 기성조건입니다. 기, 해, 무 그렇습니다. 다음에 약혼예물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하는 정리와 같다. 뭐 많습니다. 감남과 을려가 약혼을 해요. 약혼할 때 약혼예물을 줍니다. 근데 이걸 시어머니가 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줬던 약혼예물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게 이 소송입니다. 그러면 약혼예물을 공짜로 주죠. 정력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떤 조건이 붙었을까 한번 볼까요? 조건이 붙었어요. 약혼이라는 것은 나중에 뭘 한다고? 혼인한다는 겁니다. 만일 혼인이 불성립했으면 약혼예물을 돌려줘야 된다, 안 돌려줘야 된다? 돌려줘야 됩니다. 따라서 정여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혼인이 불성립되면 이 정여의 효력이 어떻게 된다? 소멸됩니다. 그럼 혼인할지 안 할지 알 수는 없으니까 장래 불확실한 사실이죠. 그 사실이 발생됨으로써 효력이 소멸되니까 무슨 조건? 해제 조건입니다. 그럼 뭐가 조건이게? 혼인 불성립이 해제 조건입니다. 그런데 만약 혼인이 해봤어요. 그럼 이제는 조건 달성이 할 수 있어 없어요? 불성립이라는 조건 성취가 안 되지 않습니까? 뭐가 돼버렸으니까. 혼인됐으니까. 그럼 해제 조건이 조건 달성이 불가능이 됐죠. 불정문대 불해무잖아요. 불해는 뭐라고? 조건 없이 완전히 이제 정력이 한 앞으로 가는 겁니다. 따라서 혼인한 다음에는 설사 나중에 뭐 하더라도 이혼하더라도 약혼예물을 돌려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혼인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정역이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3번입니다.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고 그걸 외부에 표시해야 됩니다. 5번 이것도 엄청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불법 조건이면 조건만 무효입니까? 그 법률행위가 무효입니까? 따라서 정역이하기 무효지 조건만 무효 아닙니다. 다음에 4번은 기해무 불정무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을 보십시오. 정지조건부 채권 양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됐다는 입증책임. 아까 그랬죠? 조건이 성취됐다는 것의 효력 발생을 원하는 자,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따라서 부정하는 자가 입증한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조금 전에 했습니다. 정지조건부라는 것은 조건 권리를 취득하자 하는 쪽에서 효력 발생을 원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됩니다. 2번 어떤 법률행위에 정지조건이 붙은지 여부는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 방금 말했죠? 다투는 자 해도 되고 조건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면 됩니다. 다음에 이미 성취할 수 없다는 건 불능조건이죠. 불정부지 불해문 아니죠. 따라서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됩니다. 4번이 이제 질문이 들어오는데 원래 조건은 소급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건 기한은 소급이 없잖아. 그러나 조건은 당사자가 특약하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급적 추인할 수 있게 없게, 소급할 수 있게 없게. 그러니까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 그러나 기한은 강행 규정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소급표가 없습니다. 다음에 5번은 아까 했습니다. 6번의 기억. 동의하면 해제 의사표시의 조건을 붙이는 거 허용된다. 맞습니까? 해제는 단독행위죠. 따라서 상대방이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자, 니은범이다. 사망하면 부동산 주겠다. 정지조건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죠. 정지도 아니고 해제도 아니고 사망하면 기한입니다. 이런 걸 불확정 기한이라 그래요. 장래 발생하는 것은 확실한데 시가 확정되어 있지 않는 것. 불확정 기한이라 그럽니다. 따라서 틀렸습니다. 이것은 해설고 리얼을 봅니다.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소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틀렸습니다. 특약하면 특약대로 소급표를 인정해 줍니다. 맞습니까? 네. 기한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다음에 7번을 봅니다. 7번에 2번입니다. 이 7번의 2번은 우리 시험에 안 나온 적이 없고 언제나 제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뭐에 관한 겁니까?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 의무도 일반 규정에 따라 처분 상속 보존 담보를 할 수 있다. 제가 반드시 나온다 했습니다.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안 나온 적이 없다. 12번 보십시오. 문제 12번에 1번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처분할 수 없다. 틀렸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항상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7번에 2번이 없다 했으니까 틀린 겁니다. 이해는 되겠죠? 다음에 3번을 보십시오. 조건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하면 조건 성취한 거로 주장할 수 있다. 이걸 조건 성취 의자라고 합니다. 언제 조건이 성취됐다고 봅니까? 그 방해가 없었다라면 조건이 성취됐으라는 추산되는 시점 그랬습니다. 8번은 1번 맞아요 틀려요? 기한은 절대로 소급표 없다니까. 그러면 안 돼. 소급표 없습니다. 자, 제발 기한은 소급표가 없습니다. 기한은 장래 확실한 사실에 어정케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기한이는 항상 나오는 게 기한 이익입니다. 기한 이익이란 기한이 도래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갖는 이익을 말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존속기간이 12월 30일이다. 그럼 30일이 되기 전까지는 임차인은 계속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이익이 있죠. 기한이 도래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을 뭐라고? 기한이익이라고 그래요. 그럼 월세가 30만 원인가? 그럼 임대인도 기한이 도래될 때까지 얼마를 받을 수 있다? 계속 월세 받을 수 있는 기한이 있잖아요. 이걸 기한이익이라고 합니다.
갑과 할 사이에 금전 소비대차를 했다. 그럼 변제기를 12월 30일 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채무자 입장에서는 변제기 도래되기 전까지는 돈을 갚을 필요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한이 도래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가진 이익을 기한이익이라고 그래요. 이 기한이익은 누가 가지느냐? 당사자 의사표시나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겠죠? 불분명하다. 그럼 누구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 요 임대차는 채무자를 위해서, 임차인을 위해서만 있습니까? 임대인에게도 필요합니까? 방금 차임 반대했죠? 요런 임대차는 쌍방 모두 기한이익을 가집니다. 자, 소비대차입니다. 소비대차는 무이자 같으면 누구만 기한이익이 있다? 채무자. 그러나 이자도 같으면 쌍방 모두 가집니다. 자, 기한이익 포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기한이익 포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쌍방 모두에게 기한이익이 있습니다. 쌍방 모두에게 있을 경우, 즉 상대방을 위해서도 기한이익이 존재해요. 그럴 때 포기할 수 있게 없게. 기한이익이 상대방을 위해서 존재하는 경우도 상대방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장기융자를 얻었을 때 조기에 변제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럴 때 상대방 손해를 배상, 위약금 주고 포기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을도 5월 1일 날 방 뺄 수 있어요. 어떻게 방 떼면 된다? 12월 30일까지 월세를 한꺼번에 주면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기한이 상실될 수 있어요. 어떨 때 상실된다? 우리 민법에는 세 가지 나와 있어요.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케 하거나, 조용하니까 무슨 뭐 다른 사람 하는 것 같아. 다음에 담보 제공물을 이행하지 않거나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아니면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이런 사유가 있으면 상실하는 특약해질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기한이익 상실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어요. 그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발생하는 즉시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그런 경우도 있고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즉시 기한이 도래한 것이 아니고 예컨대 임차인이 차임 연체했다. 이익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죠. 해지했을 때는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기한 이익이 상실했다 해서 바로 기한이 도래한 것은 아니고 임대인의 계약을 만다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때 비해서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는 것. 이렇게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채권자의 의사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기한이 도래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유가 발생했을 때 즉시 기한이 도래하는 것을 보는 걸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라 하고 이걸 뭐라고?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라고 그래요. 판례는 특약이 없으면 뭐로 본다? 형성권적으로 봅니다. 형성권적. 자, 그러면 8분의 1번은 했고 2번 소고표가 있는 법률행위도 시기를 불출 수 있다. 무슨 소리입니까? 기한은 근본적으로 뭐가 없다? 소고표 없기 때문에 소고표가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을 붙일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다음에 기한부 법률행위는 효력이 문제다. 맞습니다. 4번은 채권자가 아니고 채무자. 5번은 채무자 파산이 되거나 까지는 맞는데 성년 후연 개시하고 기한이익 상실은 관계가 없습니다. 9번입니다. 기한이 방금 말했죠. 기한이 도래되지 않음으로써 받는 이익입니다. 2번 기한이익을 가진 자는 성질에 따라 결정된다. 3번 약정이 없으면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4번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케 하면 기한이익이 상실됩니다. 다음에 기한이 일정한 당사자 이익만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 말은 일방을 위해서만 존재하죠. 그럴 때는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럼 뭐가 틀렸다? 소고표. 그 기한에는 하여튼 소고표가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다 틀리는 겁니다. 10분의 1번을 보세요. 지금 쌍방 모두에게 있는 경우 채무자는 기한이 포기할 수 없다 되어 있죠. 틀렸지 않습니까? 포기할 수 있다니까 뭘 하면 된다고? 상대방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하면 됩니다. 다음에 2번 채무자 갑이
저당권자을 위해 다른 채권자 병에게 동일한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방금 여러분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케 하면 기한이익이 상실된다 했죠. 봐봐요. 갑이 건물에 을이 1순위로 저당권 설정하고 돈을 빌려줬어요. 자, 1억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했어요. 그럼 이 을이 뭐라고? 채권자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채무자예요. 변제기일이 10월 1일입니다. 그럼 10월 1일 되기 전까지는 변제라 못합니다. 기한이익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이후에 채무자 병이 이 부동산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그러자 을이 너는 담보를 손상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기변제라고 청구를 했습니다. 담보를 손상시켜서 안 시켜서요? 후순위에 저당권 설정하는 것은 담보권 손상이 아닙니다. 여전히 자기는 얼마에 관해서 1억이 돼서는 우선변제권이 있으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담보권 손상 아닙니다. 근데 기한이익 추정 못한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다음에 3번은 방금 했죠. 특약이 없으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입니다. 4번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는 할부 채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회 채무 불이익이 있으면 채무 전액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아닙니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하면 방금 말했죠. 할부 채무 만일 1회 불이익했다. 그러더라도 바로 그 매매 계약이 해제되는 것이 아니고 조기 변제라는 뭐가 있어야 된다? 채권자의 행위가 있을 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갑과 을 사이에 냉장고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할부를 넣기로 했어요. 요즘 할부 10년, 10달짜리도 있죠. 10개월 할부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할부 10개월 한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이제 처음 나갈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죠? 10만 원짜리 한 달에 얼마밖에 안 나니까. 만 원밖에 안 나니까. 근데 그걸 10개 삽니다. 그럼 10달 가면 얼마씩 줘야 된다고? 10만 원 줘야 된다니까. 그게 누르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은 나한테 이거 핸드폰 이걸 잘 안 준다니까. 오래가만 앉아가지고 TV 보다 보면 TV에 홈쇼핑 나오죠? 아, 그 정말 사고 싶게 만들더만요. 이거 다 필요한 것 같아, 보면. 다 필요한 것 같아. 막 공구 같은 거 나오면 뭐라고? 와, 드릴도 팔고 막 다 사고 싶어. 그럼 맞아 죽습니다, 그러다가. 자, 그런데 어떤 약정을 하느냐? 할부 대금을 1회 납부하기, 1회 만일 지체하죠? 지체하면 을은 그 전부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할부 1회 지체했죠? 그럼 바로 기한이 도래했습니까? 아니죠. 기한이 상실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채권자가 조기 변제라는 청구를 했을 때 비로소 기한이 도래한 것이지 그 사유가 발생됐다 해서 바로 기한이 도래한 것은 아닙니다. 그게 형성권자가 아닙니까? 10번은 지금 뭘 거꾸로 쓴 겁니까? 정지조건부가 아니고 뭐로 고쳐야 된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 그러면 딱 맞는 겁니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하면 그 특약에서 정한 상실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기한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래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걸 무슨 건이라? 형성권적 건입니다. 정지조건부는 바로 기한이 도래한 게 정지조건부입니다. 그래서 11번에 다시 1번을 봐요. 당사자 간에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한 경우 더 특약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비로소 기한이익이 상실된다. 그럴 때는 정지조건이 아니고 뭐라고? 형성권적이라고. 지금 똑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형성권적을 말합니다. 2번 파산 선고받으면 기한이익 주장 못합니다. 3번 채권자는 변제기까지 이자를 포기하고 채무자에게 기한 전 변액 청구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왜 안 되냐고? 기한이익이 누구한테도 있으니까 채무자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다음에 종기는 문제 없고 5번은 무슨 문제일까요? 유식하게
불법 조건은 조건만 무효가 아니고 그 법률행위 전부를 무효로 합니다. 그 말이 잘 안 나옵니까? 불법 조건입니다. 불법 조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알긴 아는데 말이 안 됩니다. 자, 이게 불법 조건입니다.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입니다. 다음에 12번은 다 문제가 없습니다. 자, 12번은 다른 거는 다 했던 겁니다. 5번을 봅니다. 해제 조건부 정렬이 난 부동산 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조건이 성취되면 소유권은 정여자에게 당연히 복귀된다. 자, 봅니다. 이 할아버지가 손자가 귀여워서 정리를 해줬어요. 정리하면서 등기까지 해줬어요. 그럼 물건이 변동돼서 안 됐어요. 다만 이번 시험에 하게 되면 불합격하면 이 정리는 없는 것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정리 효력이 발생하지만 불합격이라는 사실이 발생해버리면 정리 효력이 어떻게 된다? 소멸됩니다. 그럼 불합격이 무슨 조건? 소멸되는 건 해제 조건이잖아. 그래서 불합격을 무슨 조건으로? 해제 조건으로 정력이야를 한 겁니다. 그런데 불합격이 돼버렸어. 조건 성취했죠? 언제 소유권이 가백이 회복될까요? 조건이 성취되면 바로 소유권 회복됩니다. 180 몇 조라고? 7조. 바로 날아갑니다. 그게 8년입니다. 조건 성취되면 소유권은 바로 정여자에게 복귀된다. 당연히 복귀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에 13번하고 14번이 있는데 13번에 5번을 봐봐요.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 그러면 맞아 틀려요? 틀립니다. 형성권적으로 봅니다. 13번에 1번이죠. 일반 규정에 따라 처분 상속 보전 담보를 할 수 있다. 늘 나오는 것들입니다. 다음에 2번은 왜 틀렸을까요? 쭉 나가다가 소급하여 발생한다. 틀렸지 않습니까? 3번은 이미 성취됐다는 것은 기성조건이죠. 기정무가 아니고 기해무입니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14번입니다. 2번을 보십시오. 정지조건부 매매 이야기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여러분, 청구권이 조건부일 경우 가등기 할 수 있어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리라고 생각해봐요. 합격만 하면 나는 이제 100억짜리 건물 가집니다. 그럼 합격하면 발생될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날 바로 뭐 한다? 가등기 돼야 되지. 가등기. 따라서 허용되지 않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다음에 3번도 소급이라 나오니까 틀렸고 4번도 불법 조건이면 법률행위가 무효지 조건 없이 무효 그러면 안 됩니다. 자, 5번 존속기간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정했습니다. 이거는 기한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이게 기한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실이 도래해야 되죠. 그럼 반드시 임차인에게 매도된다는 보장이 있어 없어요? 근데 어떻게 기한입니까? 조건이지. 기한으로 보면 안 되지. 이거는 매도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조건입니다. 따라서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라 봅니다. 기간 안 정했어요? 이런 것은 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라 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입니다. 이 조건 기한이 여러분 굉장히 쉬운데 잘못 이해하면 그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약 60% 정도까지는 전부 다 조건부로 합니다. 우리가 뭐 하는 게 조건부 아니면 기한부로 법률행위 합니다. 대부분 다 봐요. 조건을 붙이거나 기한이 있습니다. 조건 기한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건으로 본다 안 본다? 기한으로 본다 안 본다? 여기 해설을 보세요. 이거는 기한이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 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다. 이렇게는 나온 겁니다. 이게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 봅니다. 자, 다음에 물권법입니다. 원래 물권법 오늘 63페이지까지 하게 되어 있었죠. 네, 2장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물권법 총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너희 선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